푸른 광선이 그를 쳤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뒤로 튕겨나갔습니다. 6명이 봤습니다. 6명 모두가요. 1975년 11월 5일 애리조나 숲속 22 새 트래비스 월튼이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UF에 의해서요. 동료 6명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은 믿지 않았죠. 당연히요. 하지만 이들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고 전원 통과했습니다. 5일 후 트래비스가 돌아왔습니다. 12km 떨어진 곳에서요.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서요. 그가 말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색 피부의 생명체들, 큰 검은 눈, 우주선 안, 의료 실험, 그리고 별들. 49년이 지났습니다. 트래비스 월튼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70세가 된 그는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증인 6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동안 같은 증언을 했죠. FBI가 조사했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애리조나 주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이건 1975년 애리조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증인이 있는 UFO 사건, 가장 많은 증거가 있는 외계인 납치 사건, 그리고 가장 논란이 많은 미스테리. 오늘 우리는 트래비스 월튼의 5일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가 사라진 순간부터 돌아온 순간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시작해 볼까요? 1975년 11월 5일 수요일, 애리조나주 스노플레이크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아파치 시트 그리브스 국유림, 해발 2,400m 고지대. 침엽수림이 빽빽한 이곳에서 7명의 남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벌목 작업이었어요. 미국 산림청으로부터 계약을 받은 작업이었죠. 팀장은 28세의 마이크 로저스, 경험 많은 벌목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팀원들은 이랬습니다. 켄 피터슨, 24세, 존 고울렛, 21세, 스티브 피어스, 17세, 앨런 달리스, 25세, 듀안 월튼, 31세, 그리고 듀안의 남동생 트래비스 월튼, 22세. 이들은 모두 스노플레이크와 테일러 마을 출신이었어요. 작은 마을들이죠. 인구 3,000명 정도. 서로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어요. 마이크 로저스와 트래비스 월튼은 특히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냈죠. 마이크는 트래비스를 신뢰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일꾼이었으니까요. 11월 5일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7시에 작업을 시작했어요. 나무를 베고 가지를 치고 정리하는 작업. 힘든 육체 노동이었죠. 점심시간, 그들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트래비스는 UFO 이야기를 꺼냈어요. 며칠 전 TV에서 본 다큐멘터리 얘기였죠. 동료들은 웃었습니다. 트래비스는 늘 UFO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오후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11월이라 해가 일찍 졌습니다. 오후 5시 30분쯤 되자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마이크 로저스가 작업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모두 도구를 정리하고 트럭으로 향했어요. 낡은 포드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7명이 타기엔 좀 비좁았지만 항상 그렇게 타고 다녔어요. 오후 6시 10분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비포장 산림도로를 따라 마을로 향했죠. 약 15km 거리였어요. 트럭 안은 시끄러웠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여유로움이었죠. 누군가는 주말 계획을 얘기했고 누군가는 급여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를리 리지라는 능선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어요. 양쪽으로 소나무와 전나무가 빽빽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범위 외엔 칠흑같이 어두웠죠. 오후 6시 15분쯤 앨런 달리스가 먼저 봤습니다. 나무 사이로 이상한 빛이 보였어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점점 밝아졌죠. 잠깐, 저게 뭐야? 마이크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모두 오른쪽을 쳐다봤어요.
나무들 사이로 뭔가 보였습니다. 트럭이 커브를 돌았을 때 그들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도로 오른쪽 작은 공터 위에 거대한 물체가 떠 있었습니다. 원반 형태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두 개의 접시를 합쳐놓은 것 같은 모양. 위아래가 대칭이었죠. 색깔은 금빛과 은빛이 섞인 듯 했습니다.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부시지는 않았습니다. 크기는 어땠을까요? 나중에 재구성한 결과 직경 약 6m, 높이 약 2.5m, 작은 버스만 했어요. 높이는 지면에서 약 4.5m, 소나무 가지들 바로 아래였습니다.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소리가 전혀 없었어요. 엔진 소리도 바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떠 있었어요. 마이크 로저스가 트럭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엔진은 켜둔 채로요. 7명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마 최소 10초. 하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트래비스 월튼이 움직였습니다. 문을 열고 트럭에서 뛰어내렸어요. 동료들이 소리쳤습니다. 트래비스 돌아와, 미쳤어? 하지만 트래비스는 듣지 않았어요. 왜 내렸을까요? 나중에 트래비스는 말했습니다. 호기심이었다고. 평생 UFO를 보고 싶어했는데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컸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증인들은 달리 기억했습니다. 트래비스가 홀린 것 같았다고요. 마치 조종당하는 것처럼 걸어갔다고 했죠.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트래비스 본인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트래비스는 그 물체를 향해 걸었습니다. 빠르게요. 트럭에서 약 20m 떨어진 곳까지. 물체 바로 아래까지요. 트럭 안에 6명은 얼어붙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려서 말려야 할까?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그 물체가 무엇인지 몰랐으니까요. 트래비스가 물체 바로 아래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 봤어요. 약 4.5m 위에 그것이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물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진동, 그리고 윙윙거리는 소리, 낮은 주파수의 소리였어요. 트럭 안에 6명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뭔가 일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물체 아래쪽에서 푸른빛 광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요. 하지만 훨씬 밝았습니다. 푸른색이었어요. 전기 같은 푸른색. 그 광선이 트래비스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켄 피터슨의 증언입니다. 트래비스의 몸이 뻣뻣해졌어요. 팔이 옆으로 벌어졌고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리고 몸이 살짝 떠올랐어요. 공중으로. 약 30cm쯤. 존 고울렛의 증언입니다. 트래비스가 뒤로 튕겨 나갔어요. 엄청난 힘으로요. 약 3m를 날아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스티브 피어스의 증언입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탁 하는 소리. 그리고 트래비스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로저스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엑셀을 밟았어요. 트럭이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뒤쪽 좌석에 듀안 월튼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동생을 두고 가면 어떡해? 하지만 마이크는 멈추지 않았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트럭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비포장도로를 시속 70km로요. 위험한 속도였죠.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약 400m를 달렸을 때 마이크 로저스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트럭이 미끄러지며 멈췄어요. 트래비스를 두고 올 수 없다. 돌아가야 돼. 6명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무들 위로 빛이 보였어요. 그 물체가 아직 거기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보는 동안 빛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로요, 빠르게.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몇 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모두 침묵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마이크가 트럭을 돌렸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향했어요. 천천히요. 무서웠지만 트래비스를 찾아야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공터를 비췄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트래비스가 없었어요. 물체도 없었고요.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 부러지지 않았어요.
땅에 자국도 없었습니다. 트래비스 월튼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6명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수색했어요. 트래비스의 이름을 불렀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15분을 수색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마이크 로저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오후 7시 30분. 6명은 나바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헤이든 마을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보안관 마틴 질레트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50대의 베테랑 경찰관이었죠. 6명은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분 상태였어요. 서로 말을 끊으며 설명했죠. UFO가 있었어요. 트래비스가 빛에 맞았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질레트 보안관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얼굴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짜 겁에 질려 있었거든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술 냄새를 맡았습니다. 없었어요. 눈동자를 확인했습니다. 정상이었어요. 마약도 아니었습니다. 질레트는 다른 경찰관들을 불렀습니다. 6명을 개별적으로 신문했어요.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부 사항까지 일치했어요. 보안관은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건 진짜 실종 사건이다. 오후 10시. 수색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경찰관, 자원봉사자, 그리고 6명의 벌목공들, 총 20명 정도였어요. 밤새 숲을 수색했습니다. 손전등과 랜턴을 들고요. 트래비스의 이름을 불렀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많은 사람이 합류했습니다. 수색견도 동원되었어요. 헬리콥터도 투입되었죠. 하지만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트래비스 월튼은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1월 6일 목요일, 지역신문에 첫 기사가 나왔어요. UFO에 납치당한 남자. 금요일, 전국 뉴스가 되었습니다. AP통신이 기사를 내보냈죠. 전국의 신문과 TV가 이 소식을 다뤘어요. 회의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필립 클래스라는 UFO 회의론자가 유명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기다. 벌목 계약을 망쳤으니 변명거리가 필요했던 거다. 실제로 마이크 로저스의 팀은 일정보다 뒤처져 있었어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벌금을 물어야 했죠. 하지만 그게 이런 거짓말을 꾸밀 이유가 될까요? 토요일, 경찰이 6명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마이크 로저스를 제외한 5명이 동의했어요. 마이크는 너무 스트레스 상태라 검사가 정확하지 않을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이 톤슨이라는 전문가가 맡았어요. 애리조나 공안국 소속이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5명 모두 통과.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UFO를 봤고 정말로 트래비스가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완벽하지 않다고 했죠. 집단 최면 상태였을 수도 있다고요. 일요일,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미 사흘째였습니다. 만약 트래비스가 숲속 어딘가에 있다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었죠.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거든요. 월요일, 경찰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건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일 수도 있다. 6명을 다시 신문했습니다. 특히 마이크 로저스를요. 혹시 트래비스와 다퉜나? 돈 문제가 있었나? 여자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이크와 트래비스는 절친이었어요. 다툴 이유가 없었죠. 시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신도 없었어요. 화요일 11월 11일 6일째. 트래비스의 어머니 메리 월튼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발 아들을 찾아달라고. 아들은 좋은 아이라고. 전국이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UFO 신봉자들은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회의론자들은 사기라고 비난했고요. 그날 밤 오후 11시경 해버 마을의 주유소,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스노플레이크에서 북동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 공중전화가 울렸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받지 않았어요.
밤 11시에 누가 전화하겠어요?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그냥 울렸어요. 12km 떨어진 곳. 듀안 월튼의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듀안이 받았어요.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나야. 트래비스야. 듀안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트래비스? 정말 너야? 도와줘. 제발 데리러 와줘. 어디 있어? 모르겠어. 주유소 같은 곳. 해버 근처인 것 같아. 제발 빨리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듀안은 즉시 켄 피터슨에게 전화했어요. 둘은 차에 뛰어 탔습니다. 해버로 향했죠. 시속 140km로 달렸습니다. 15분 만에 도착했어요. 해버 주유소. 작은 건물 하나와 주차장.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 전화 부스 옆 바닥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트래비스였습니다. 듀안과 켄이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트래비스? 트래비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요. 5일 전 사라질 때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청바지와 데님 재킷, 작업화. 하지만 더러웠어요. 먼지투성이었죠. 면도를 안 해서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요. 듀안이 트래비스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트래비스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나를 차에 태웠습니다. 트래비스는 떨고 있었어요. 공포에 질려 있었죠. 듀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트래비스는 창밖을 계속 쳐다봤어요. 무언가 찾는 것처럼. 집에 도착했습니다. 트래비스의 어머니와 누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트래비스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죠. 트래비스는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목이 말랐어요. 물 2잔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거울을 봤죠.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5일 동안 거울을 못 봤거든요.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어디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트래비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혼란스러웠어요. 단편적인 이미지들만 떠올랐죠. 의사를 불러야 해. 듀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래비스는 거부했어요. 의사는 싫어. 그냥 쉬고 싶어. 다음날 아침, 경찰이 왔습니다. 질레트 보안관과 다른 경찰관들. 트래비스를 봤을 때 안도했습니다. 살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했죠. 정말 납치당했던 걸까? 아니면 어딘가 숨어 있다가 나타난 걸까? 트래비스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들이 검사했습니다. 신체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결과는 이랬습니다. 특별한 외상 없음. 타박상이나 골절 없음. 하지만 약간의 체중 감소. 약 2kg 정도. 그리고 경미한 탈수 증상. 가장 중요한 건 동물 검사였습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환각제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어요. 환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의사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트래비스는 집에서 쉬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돌봤죠.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단편적이었지만 점점 명확해졌어요. 일주일 후, 트래비스는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건 이랬습니다. 푸른 빛에 맞은 순간까지는 기억나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전기 같았죠.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어디엔가 누워 있었어요. 딱딱한 테이블 같은 곳. 차가웠습니다. 축축했고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금속 같았어요. 은색이었죠. 이음새가 없었습니다. 매끄러웠어요.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특히 가슴. 마치 누가 앉아 있었던 것처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약 3m 곱하기 4m. 높이는 2m 조금 넘었어요. 벽은 금속이었습니다. 천장도요, 바닥도. 창문이 없었습니다. 문이 하나 있었는데 손잡이가 없었어요. 조명이 어디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벽 자체가 빛나는 것 같았죠. 테이블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자도 없고 물건도 없었어요.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축축했지만 냄새가 없었어요. 완전히 무취였죠. 트래비스는 테이블에서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두드려 봤어요.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밀어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세 개의 형체가 들어왔어요. 트래비스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공포에 질렸죠. 그것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키는 약 150cm. 어린아이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피부는 회색빛이었어요. 부드러워 보였지만 축축한 느낌이었죠. 머리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몸에 비해 불균형적으로요. 둥근 형태였어요. 눈이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검은색이었죠. 완전히 검은색. 흰 자위가 없었어요. 눈동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는 작았습니다. 구멍 2개만 있었어요. 입도 작았죠. 선처럼 보였습니다. 귀가 없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없었고요. 몸은 가늘었습니다. 팔다리가 길었어요. 손가락은 3개였는데 길었습니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니 옷인지 피부인지 구별이 안 됐습니다. 회색이었고 몸에 딱 붙어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다가왔습니다. 소리 없이요. 걷는 것 같기도 하고 미끄러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트래비스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로 물러났어요.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그것들이 계속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트래비스를 만지려는 것 같았죠. 트래비스는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방 구석에 뭔가 있었어요. 막대기 같은 거. 금속 막대. 트래비스는 그걸 집어 들었습니다. 휘둘렀어요. 그것들을 향해. 가까이 오지 마. 그것들이 멈췄습니다. 서로를 쳐다봤어요. 의사소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없었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트래비스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막대기를 움켜쥔 채로요. 떨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트래비스는 모릅니다. 시계가 없었거든요. 아마 몇 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존재가 들어왔어요. 인간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인간은 아니었어요. 키는 약 180cm. 남자였어요. 아니,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금발이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 갈색 눈. 피부는 매끈했고 주름이 없었습니다. 근육질이었어요. 운동선수 같았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푸른색 원피스 같은 거. 목에서 발목까지 이어졌어요. 딱 맞았습니다. 투명한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둥근 형태였죠. 그는 트래비스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웃지도 않고 찡그리지도 않았습니다. 손짓을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듯. 트래비스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막대기를 내려놓고 따라갔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역시 금속이었어요. 좁았습니다. 양쪽에 문들이 있었죠. 그 존재를 따라 걸었습니다. 몇 미터쯤 갔을까요?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트래비스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반기였어요. 둥근 형태. 돔 같았습니다. 직경이 약 10m는 되어 보였어요. 벽에 창문 같은 게 있었습니다. 투명했어요. 밖이 보였죠? 별들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훨씬 밝았고요. 우주였습니다. 트래비스는 우주에 있었던 겁니다. 방 중앙에 의자 같은 게 있었습니다. 회전의자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훨씬 복잡했습니다. 팔걸이에 버튼과 레버가 달려 있었죠. 그 존재가 트래비스를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앉으라는 듯 손짓했어요. 트래비스는 앉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다른 2명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인간처럼 생긴 존재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은 트래비스 주변에 섰습니다. 뭔가 하려는 것 같았어요. 여자가 투명한 마스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같았어요. 트래비스의 얼굴에 씌웠습니다. 트래비스는 저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스크에서 뭔가 나왔습니다. 가스 같은 거. 달콤한 냄새였어요. 화학적인. 트래비스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에 깨어났을 때는 해버 마을 외곽 도로였습니다. 밤이었어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누워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빛이 보였어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트래비스는 일어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도로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주유소였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형에게. 이게 트래비스 월튼의 증언입니다. 49년이 지났습니다. 1975년부터 2024년까지. 트래비스 월튼은 한 번도 이야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증인 6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 로저스는 2022년 사망했어요. 죽기 전까지 같은 증언을 했죠. 나머지 5명도 살아 있습니다.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진실일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정교한 사기일까요? 증거를 살펴봅시다. 찬성 증거, 증인 6명, 모두 거짓말 탐지기 통과, 평생 같은 증언, 트래비스의 5일간 실종, 의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상태, 동기 부재, 물질적 이득 거의 없음, 반대 증거, 물리적 증거 전무, 외계인의 과학적 증명 불가, 트래비스의 기억만이 유일한 증거, 집단 착각 가능성, UFO에 대한 기존 관심, 회의론자들의 주장을 봅시다. 필립 클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래비스는 며칠간 숨어 있다가 나타났을 뿐이다. 6명은 공모자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 숨어 있었을까요? 11월 애리조나 산악지대, 밤 기온 영하, 식량도 물도 없이 5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6명이 공모자라면 49년간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 명도 고백하지 않고 1993년 거짓말 탐지기 재검사가 있었습니다. 트래비스가 자청했어요. 결과는 통과. 2021년 다큐멘터리에서 또 검사받았습니다. 역시 통과했어요. FBI는 어떻게 봤을까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죠. 하지만 사기라고 단정하지도 않았어요. 애리조나 주정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미해결로 남겼어요. 과학계는 어떨까요? 대부분 회의적입니다. 외계인의 증거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열린 태도를 보입니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1993년 이 사건은 영화가 되었습니다. 파이어 인 더 스카이. D. B. 스위니가 트래비스 역을 맡았어요. 흥행은 보통이었지만 컬트 팬층이 생겼죠. 영화는 일부 과장되었습니다. 특히 우주선 내부 장면. 트래비스는 실제로는 그렇게 끔찍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기본 스토리는 사실에 기반했습니다. 트래비스는 책도 썼습니다. 파이어 인 더 스카이라는 제목. 1978년 첫 출간. 이후 개정판도 나왔어요. 책에서 벌어들인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아니었거든요. 수만 달러 정도. 강연료는 역시 많지 않았어요. 가끔 UFO 컨퍼런스에서 강연했지만 큰 돈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금전적 동기는 약합니다. 그렇다면 명성은? 트래비스는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쪽으로만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비난했죠. 정신적 스트레스는 엄청났습니다. 평생 의심받으며 살았어요. 왜 이런 고통을 자초했을까요? 만약 사기라면요.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명 모두 평생 이 사건 때문에 시달렸어요. 특히 마이크 로저스. 그는 벌목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와 일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왜 이런 대가를 치렀을까요? 2019년 트래비스 월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경험한 걸 알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2022년 마이크 로저스가 사망하기 직전 그의 마지막 말 중 하나. 트래비스가 정말 사라졌어요. 내가 봤어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나머지 증인들 켄 피터슨, 존 고울렛,
스티브 피어스, 앨런 달리스, 듀안 월튼 모두 70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도 번복하지 않았어요. 한 명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뭘까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없으니까요. 트래비스가 가져온 건 기억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1975년 11월 5일 밤 애리조나 숲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명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어요. 그들이 본 게 정말 외계 우주선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였을까요? 비밀 군사 실험, 자연 현상, 집단 환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주에는 우리밖에 없을까요? 수십억 개의 은하, 수조 개의 별, 그 많은 행성 중에 생명체가 있는 건 지구뿐일까요? 확률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다면 그들이 지구에 올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온다면 왜 숨을까요? 왜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것도 미스테리입니다. 어쩌면 정부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어요. 2023년 미국 의회에서 UFO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직군 관계자들이 증언했어요. UFO를 봤다고. 정부가 숨기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스테리는 계속됩니다. 트래비스 월트는 지금도 애리조나에 살고 있습니다. 70세. 결혼했고 자녀도 있어요. 평범한 삶을 살죠. 하지만 1년에 몇 번씩 강연을 다닙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그를 만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정직해 보여요. 진심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도 증거는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믿을지 말지. 증거를 보고 판단하세요. 스스로 결론을 내리세요. 1975년 11월 5일 애리조나 숲속 푸른빛 그리고 사라진 남자. 49년이 지났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래비스가 살아있는 한, 증인들이 증언하는 한, 이 미스테리는 계속될 겁니다. 어쩌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을지도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미스테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니까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있다는 걸 상기시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래비스 월트는 정말 외계인에게 납치당한 걸까요? 아니면 49년간 이어진 거짓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또 어떤 미스테리를 다뤄볼까요? 여러분이 궁금한 사건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